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할 거는요, 파티클 월드라는 이제 효과를 좀 사용해서, 저희가 전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파티클 시스템 툴을 사용을 해서, 파티클 시스템 툴을 사용을 해서, 요 이제 요 모션을 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이제 파티클 월드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해서 입체적으로 좀 돌아다니고, 통통 튀어다니고, 이제 익스프레션 그 언어를 좀 사용을 해서 스크립트 코드를 좀 사용을 해서 자, 한번 모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새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컴포지션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얘는 파티클 월드 1번, 그다음에 10초로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 풀 HD 사이즈고요. 10초 듀레이션으로 해서 자, 30프레임이고 자, OK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티클 월드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솔리드 이제 파티클을 사용을 하려면 무조건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 레이어에다가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얘한테는 자, 이게 이제 파티클 솔리드가 되겠죠? 파티클 이름 바꿔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레이어 정리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요거 이름을 바꿔 놓으셔야지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바꿔서 OK 눌러서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 효과는 자, 파티클 월드라고 하는 요 효과 파티클 월드라고 하는 요 효과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작업하시다가 여기 화면이 안 보이시면은 자, 요거 눌러 주시는 거예요. 요거 눌러 주시고 지금 여기 저도 지금 빈 공간을 클릭을 했더니 밑에 요 그리드 판이 없어졌죠. 그리드 판이 없어지고 동그라미 뭐 이렇게 짝대기 요게 없어졌는데 자, 여기 파티클 효과 같은 경우는요. 여기 효과 이름을 선택을 해 줘야 그 효과가 여기에 보여집니다. 이 효과가 선택이 해지가 되면 안 보여요. 여기가 자, 그래서 레이어만 선택을 해도 안 보입니다. 효과가 반드시 선택이 되어져야 얘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얘가 이제 어떤 모션을 줄 거냐면 자, 얘가 위로 통통 튈 거예요. 저희 처음에 공 튀기는 모션 했었죠? 자, 공 튀기는 모션 했었던 것처럼 자, 얘도 위아래로 이게 통통 튀는 모션을 줄 건데 자, 계속 튈 거예요. 계속 위아래로 계속 튈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요 파티클 월드는요, 파티클 시스템 2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들이. 다만, 자, 여기 요 그리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설정하는, 자, 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드 앤 가이드. 요거는 여러분들 바닥이 어느 부분인지, 얘가 이제 플로어라고 그래요. 플로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로어의 위치 지정이라든지 이 그리드 되어 있는 요 간격 배열이라든지 요거를 수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돼요.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바닥 조절 위아래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버스 레이트는 전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입자가 생성되는 양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롱비티 세크로 되어 있는 요거는 자, 생명력을 얘기를 합니다.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 1초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1초로. 게다가 또 프로듀서 안에 보시면은 달라지는 부분이 시스템 2 같은 경우는 포지션 항목이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X축하고 Y축 요 두 개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3개죠. Z축까지 들어갑니다. 3차원이라는 얘기예요. 3차원. 그죠? 3차원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거에 맞게끔 레디우스 X, Y, Z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레디우스 입자가 생성되는 범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직스 보시면요. 피직스는 자, 플로어가 생겨 있기 때문에 요 플로어, 디렉션 엑시스랑 그라비티 벡터. 자, 요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생겨져 있어요. 방향들. 왜냐면 Z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과 플로어는 요 밑에 그리드 요 판이 요게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자가 바닥이랑 닿았을 때 어떤 효과를 주겠느냐라는 부분을 설정해 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얘가 이제 플레이를 한번 이렇게 눌러 보시면 입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입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 플로어 부분에서 여기 플로어 액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플로어 액션. 입자가 바닥에 닿았을 때 어떤 모션을 줄 것이냐. 어떤 액션을. 자, 지금은 현재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뚫고 들어가죠. 근데 얘를 아이스로 놔주시게 되면요. 미끄러져요. 이렇게. 그 바닥에서 미끄러지고요. 그 다음에 글로. 자, 바닥에서 멈춥니다. 바닥에서 그 바닥을 기준으로 밑에까지 더 내려가지 않아요. 그냥 사라져요. 그 다음에 자, 바운스. 바운스는 그 바닥을 기준으로 입자들이 튕겨나가죠. 자, 요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바운스 하게 되면은 여기 바운스니스, 자, 얼마만큼 튕겨줄 것이냐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랜덤 바운스, 누구는 높이 뛰고 누구는 조금 뛰고, 자, 요런 걸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얘는 그래서 자, 요렇게 100을 주시게 되면 높이 뛰는 거, 조금 뛰는 거, 요런 거를 좀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운스 스프레드, 얼마만큼 넓게 튕겨서 날아갈 것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래서 어떤 거는 멀리 튀고 조금 뛰고 랜덤이라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요 기능도 이렇게 적용이 돼 버리겠죠. 입자가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플로어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로어랑 입자랑 닿았을 때 그 액션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티클 부분 보면은 자, 똑같은데 자, 여기 로테이션 부분이 조금 생겼어요. 만약에 큐브 같은 거를 선택을 했을 때 아니면 이미지를 만들어 줬을 때 로테이션 속도를 얘기를 하고요. 자, 몇 도를 돌 건데 그 도는 그러니까 몇 도를 계속 회전을 시킬 건데 어느 방향으로 시켜줄 것이냐 라는 부분까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만약에 사각형을 불렀으면 입자가 생성될 때 얘는 그냥 이렇게만 돌면서 가요. 근데 3D 공간에서는요, 얘가 앞으로도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자, 그 기능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자, 나머지는 똑같죠. 나머지는 자, 그래서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만들 거냐면요. 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위아래로 계속 튕기고 좌우로도 튕겨서 저 멀리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 멀리서 통통 튀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기 위에 리셋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리셋. 자, 그리고 자, 0프레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로우 보시면 플로우 포지션이라고 해서 0.2라고 잡혀 있어요. 3D는요, 이 위치가 가장 처음에 배치가 된 요 위치가 0,0,0이라고 합니다. X, Y, Z축이에요. 가장 디폴트 위치, 맨 처음 초기 위치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1920에 1080 사이즈여서 자, 여기 왼쪽 위에는 0,0이죠. 그죠? 자,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3D 공간에서도 가운데를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플러스가 되고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 뒤로 가면, 뒤쪽으로 가면 플러스, 앞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치를 주시면서 확인해 보셔도 괜찮은 거니까, 자, 요거 이제 통통 튀는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바닥에 있을 겁니다. Y 포지션. 얘가 바닥에 있을 거예요. 바닥에 있으려면 0.2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0초에서, 0프레임에서 요 포지션 Y 톡을 눌러주시고요. 요 포지션 Y 톡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10프레임, 떨어지는데 10프레임 해가지고, 자, 10프레임에 0, 10프레임에 0, 그 다음에 20프레임에 다시 0.2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그 내려오는 모션을, 자, 그래프로 통통 튀는 거니까 그래프로 조절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 파티클 레이어 선택을 하고 단축키 U를 눌러주세요. U. 단축키 U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 그래프 에디터 요거 눌러줍니다. 그래프 에디트 창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포지션 Y축 요 글씨를 클릭을 해주세요. 글씨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지금 제 거는 스피드 그래프예요. 스피드 그래프라서 여기, 자, 그래프 보는 항목 있죠? 에디트 밸류 그래프 요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포지션 Y 요거 더블 클릭해서, 포지션 Y 글씨 요거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지 이즈 인가, 이지 이즈 아웃을 눌러주세요. 요거. 자, 이지 이즈 인하고 아웃을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이제 여기 그래프를 이제 둥글게 요런 모양, 저희가 공튀기기 할 때 했었던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먼저 여기는 이쪽 시작하는 그래프는요, 요렇게, 끝나는 그래프도 요렇게, 그래프 위치가, 그러니까 핸들 위치가 여기 요렇게 들어갑니다. 핸들 위치가. 그리고 나서 요 가운데 부분은요, 요 각 핸들을 옆으로 늘릴 건데, 여기 각 핸들을 옆으로 늘릴 건데, 자, 늘리실 때 잡고 이동을 하면서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수평으로 늘려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벌려서 둥글게 다듬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파티클이 자, 이렇게 통 하고 튑니다. 그죠? 위로 통 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계속 통통 튈 거예요.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공이 튕기는 것처럼 계속 통통 튈 겁니다. 자, 다시 요거 그래프 에디터 비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비활성화 시켜 주시고, 여기 토글이 있어요. 토글을 끄시면 안 되고 그냥 클릭하셔도 안 되고요.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 키프레임 없어지면 Ctrl Z 누르고 다시 해주셔야 돼요. 자, Alt 키 누르고 클릭하면은 요렇게 여기 뭔가 오류창이 이렇게 뜨고요.
경고창이 뜨고 익스프레션 포지션 Y 하고 옆에 이펙트 CC 파티클 월드 18 이렇게 뭐 잡혀 있죠, 그죠?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를 이제 저희가 익스프레션 코드를 좀 사용을 할 건데, 익스프레션 사용할 건데 어떤 언어를 쓸 거냐면요. 자, 루프 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루프 아웃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반복 재생입니다. 반복 재생이라는 게 루핑이에요, 그죠?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 아웃 얘가 반복으로 이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또 루프 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는 거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인과 아웃은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재 키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키프레임이 시작한 부분과 끝이 난 부분이 계속 반복 루프 모션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그래서 여기다 어떤 모션을 줄 거냐면 여기에 종류가 있는 게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요. 사이클이 있고 핑퐁이 있어요. 핑퐁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컨티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자, 사이클은 한번 갔다가 0프레임에서 20프레임까지 갔다가 다시 0프레임으로 가서 다시 20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클은. 자, 핑퐁은 탁구는 주고받는 거죠. 그죠? 핑퐁은 뭐냐면 0에서 20으로 갔다가 얘가 0으로 가는데 사이클은 한번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가는 거예요. 사이클은. 핑퐁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달라요. 여기가. 이 부분이. 얘는 여기가 없어요. 그냥 0프레임으로 다시 가는 거고 20프레임에서 0프레임으로 갈 때 얘는 19, 18, 17, 16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핑퐁은. 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죠? 다시 거꾸로 가도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죠? 사이클은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옵니다. 그죠? 요 모션 기능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파티클은 계속 생성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저희는 사이클을 쓰든 핑퐁을 쓰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핑퐁은 이따가 또 한번 쓸 거니까 자, 사이클을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글씨 있는 부분. 글씨 있는 부분 클릭해 주시고 LOOP까지 작성을 해 주시면요. 여기 LOOP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관련 검색이 뜹니다. 여기서 루프 아웃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루프 아웃. 자, 그리고 엔터는 누르지 마세요. 루프 아웃 요거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 Shift 키 누르고 큰 따옴표 요거 눌러 주시면은 자, Continue, Cycle, Offset, 핑퐁 요 네 가지가 뜨죠. 자, 저희는 사이클을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이클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엔터키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요 상태에서 그냥 탭도 아니고 요거 인디케이터만 움직여 주세요. 인디케이터.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은 얘가 계속 통통 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자, 플로우 액션 바운스로 좀 바꿔 줄게요. 플로우 액션 바운스.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수치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운스 부분이 들어가면서 모션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번에는 얘가 좌우로 통통 튈 거예요. 좌우로 지금 위아래로 하고 있는데 자, 좌우로도 계속 왔다 갔다 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겠죠. 그죠? 좌우로도 계속 반복을 할 거고 위아래도 계속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좌우로 통통 튀는 모션을 계속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좌우로도 움직일 거라서 0프레임에 포지션 X 토글을 눌러줍니다. 포지션 X 토글. 그리고 얘가 한번 튕겨 올랐다가 떨어지면은 반대편에 도착할 거예요. 그죠? 반대편에 도착할 건데 지금 X축이 현재 0프레임입니다. 그럼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여기 0프레임에 여기서 볼까요? 20프레임에서 0.2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요만큼 점프를 뛰어요. 굉장히 멀리 뜁니다. 굉장히 멀리 뛰어서 자, 얘를 0.1로 해주시고 0프레임에서는 마이너스 0.1로 수정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0.1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뛰면서 계속 제자리 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얘가 이제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그죠?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단축키 U를 눌러주시고요. U. 그러면은 포지션 X랑 Y가 다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X랑 Y. 다시 X 토글을 포지션 X축 토글을 Alt키를 눌러서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번에는 루프 아웃 핑퐁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가 좌우로 이렇게 통통 뛰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요거를 이제 물 느낌을 좀 나게 해줄 거예요. 물 느낌 나게. 자, 물 느낌 나게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브루노 마스 거 진행을 하면서 약간 뭉쳐지는 느낌을 좀 사용을 했었잖아요.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뭉쳐지는 느낌 좀 사용을 해볼 건데, 자, 요 파티클 레이어에다가 자, 요거 뭐 열어 놓으셔도 돼요. 열어 놓는데 저희가 다음에 쓸 거는 피직스 부분하고 파티클 부분이 될 건데 자, 일단은 조금 닫아 놓고 여기에 러프 엣지 ROUGH 요 러프 엣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거 적용해 주시고요. 적용해 주시고 자, 파티클 여기 효과를 일단 보더는 0, 엣지 샤프니스 10, 프랙탈 0 요거 적용을 시켜주세요. 보더 0, 엣지 샤프니스 10, 프랙탈 인플루언스 0 이렇게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보더는 오브젝트하고 이게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 요 사이를 좀 이렇게 얼마만큼 연결을 시켜줄 거냐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거의 붙어 있지 않으면 모양을 연결시켜주지 않는 정도의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가 뭉개지면서 모양이 많이 이제 둥글둥글해집니다. 자, 엣지 샤프니스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여기서 쓸 파티클에서 쓸 기능이 뭐냐면, 파티클 입자 모양을, 자, 페이디드 스피어라고 해서, 테두리가 뿌연 입자를 좀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뿌연 입자를 요 부분하고, 요 입자 사이 간격을 좀 이제 선명하게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뿌연 부분을 없애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얘네 입자가 두 개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서로 여기가 뿌옇게 돼버리면요. 여기가 뿌옇게 돼버리면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엣지 샤프니스 기능으로 해서 여기가 선명하게 그냥 하나의 땅콩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자, 프레타일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합쳐주는데 요 끄트머리가 좀 이렇게 지글지글한 부분이냐 아니면
여기를 매끈하게 둥글게 잡아줄 것이냐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가 인플루언스 수치가 높아지면 끄트머리가 여기가 좀 많이 지글지글 거릴 겁니다. 그래서 0, 10, 0이라는 수치를 적용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적용되셨으면 러프넷지는 일단 기능을 다 쓴 거예요. 자, 파티클로 다시 가서요. 파티클로 다시 가서 자, 여기 먼저 파티클 모양을 파티클 타입을 자, 좀 전에 얘기한 페이디드 스피어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바꿔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좀 뭉쳐져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덩어리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 계속 그냥 조그만 점들을 뿌리고 있으니까 그죠? 뿌리고 있으니까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버스 사이즈를 여기서 1 주고 데스 사이즈를 0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얘네들이 또 아직도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모양이 많이 뭉쳐져 있지 않아서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피직스 부분입니다. 피직스에서 벨로시티 한 0.3 정도 주시면은 요 좀 많이 뭉쳐져요. 얘가 이제 계속 움직이는 상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죠? 뭉쳐져서 뭔가 계속 액체가 쏟아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죠.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이다 보니까 뜨거운 뭔가 용광로 액체 같은 게 요런 게 이제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자, 요 상태에서 벨로시티 0.3 줬는데 여기 그라비티도 같이 한 0.3으로 조금만 가볍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얘가 무거워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름. 약간 걸쭉한 것들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수치를 조금만 조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25 정도 주셔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색상을 여기 버스 컬러랑 데스 컬러 있죠? 자, 버스 컬러는 약간 물색을 좀 해주시고 똑같은 물색인데 얘는 약간 밝은 물색으로 갑니다. 밝은 색상으로 살짝 그라디언트로 이제 빠지는 듯한 느낌 뭐 어떻게 보면 거품이 조금 생기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자 얘가 물을 쏟아내면서 통통 튀고 있어요. 이번에는 자, 지금 좌우로만 얘가 통통 튀고 있어요. 이번에는 저 멀리서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프레임에 자, Z축 눌러줄 거고요. 프로듀서에 Z축 얘한테 1 줘볼게요. 1 2 줘볼까요? 2 주시고요. 톡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를 이제 10초짜리 컴포지션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 10프레임으로 쭉 가셔도 되는데 여기 똑같이 한 20프레임으로 가볼까요? 20프레임으로 가서 한 20프레임에 를 한 1.3, 1.2 주겠습니다. 1.2. 1.2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1.5 줄게요. 1.5. 1.5. 그럼 얘가 뒤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올 거예요. 계속 요 속도로 계속 쭉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얘한테도 자, 단축키 U 눌러서 자, 이번에는 무엇을 줄 거냐면 루프 아웃 자, 컨티뉴 한번 줘 볼게요. 컨티뉴가 아니라 옵셋 한번 줘 보겠습니다. 자, 옵셋을 주시게 되면은 얘가 계속 앞으로 와요. 그죠? 요 속도로 계속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여기 20프레임에 여기 Z축 수치가 1.5잖아요. 지금 요거를 더 줄이셔도 돼요. 1. 뭐 1.7 이렇게. 그러면은 요 0.3에 얘가 앞으로 와야 되는데 요거 수치를 바꿨다고 안 오게 되네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요거 지우고 다시 지울 때는 Alt키 누르고 다시 꺼주셔도 되고요. Alt키 누르고 다시 꺼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익스프레션을 지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입력을 해야겠죠. 음. 아, 제가 지금 두 개가 다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조절을 내가 해서 언제쯤 여기 앞에 오게끔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화면 전체를 가려버리니까 컴퓨터 굉장히 버벅대네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도 아마 하나만 바꿔서 보면 제대로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키프레임 두 개 다 붙잡고 숫자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아마 둘 다 똑같은 값이 적용이 되면서 제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뒤에서 앞으로 오는 모션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저기 앞에서 정면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자, 여기 파티클 월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파티클 월드. 여기 파티클 월드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왼쪽 위에 이렇게 마이너스 Z 해서 큐브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여기를 선택을 해서 요만큼 살짝 대각선 아래로, 대각선 반대쪽 아래로 이게 좀 내려주시면은 화면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보는 형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다시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요. 저기 멀리서 앞으로 다가오는 위치 이동하는 모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